안녕하세요. 주식조아입니다. 이번은 제가 이제 커피값 계좌가 아닌 제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제가 진짜로 실제로 커피값 계좌도 실제로 운영하는 거죠.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메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본 계좌에서 이제 실제로 그 매도한 그렇게 수익을 낸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먼저 제가 이제 2020년 4월 10일 날 금요일 날 이제 부강약품과 ST팜이라고 해서 이제 본계좌에서 투자하고 있던 두 가지 종목을 이제 수익 실현을 했는데요. 이제 부감약품 같은 경우는 136주 정도를 갖고 있어가지고 34% 정도의 수익률로, 그 다음에 이제 손익 금액은 한 뭐 90만 원 정도, 그 다음에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이렇게 수익률로 매수를 했습니다. 사실 여기 이 종목들에 투자한 거는 1년 반에서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이 종목들에 투자할 때 사실은 제가 이제 본 계좌에 한 2년에서 3년 정도부터 저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미래를 우리나라의 5년, 10년 정도 미래 좋은 산업이 될 섹터 중에 하나로 제약 쪽을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제가 아시다시피 본 계좌 같은 경우 유한양행이나 보령제약이나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볼 때, 2년 전에 제가 좀 알아볼 때, 유한양행, 보령제약이나 이런 종목들에 더불어서, 부강약품이랑 ST팜 요 두 종목도 이렇게 좀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, 이렇게 매수를 했던 종목입니다. 근데 이제, ST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조금 이제 100만 원 정도를 샀었는데요.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뭐라고 하죠? 정찰대 개념이죠. 100만 원 정도의 정찰대 개념으로 넣어놓고 조금씩 사다가 이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렇게 추가 매수를 안 했던 종목입니다. 그리고 이제 부강약품 경우 같은 경우도 이게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얘가 제가 한 1년 반이나 2년 전에 대주주 쪽에서 지분을 많이 매입을 하고 또 이제 무상증자 같은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한양행이나 이런 것처럼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투자 실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에 대한 좀 공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된 상태에서 그래도 매수를 했었는데,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이제 매수를 했었거든요. 좀 이렇게 무상증자 이런 이슈에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약간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좀 탐욕을 부린 거죠. 그렇게 이제 좀 수량을 좀 늘렸다가 아마 이제 340만 원, 수량이 이제 100개 정도는 아니었을 거고요. 아마 90개나 뭐 100개 정도의 수량이 그거였을 겁니다. 근데 이제 부강약품이 그때 제가 1년 반이나 2년 전에 되게 이제 연말에 20% 정도였나요? 그러니까 뭐 100주당 20주를 주는 그 정도의 이제 좀 통큰 무상증자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마 실제로 처음에 샀던 수량은 그 정도였을 거고요. 그렇게 해서 한 1년이나 2년 정도 무상증자를 또 받아가지고 수량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좀, 이거 종목들을 조금 이렇게 좀 잘못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는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. 그러니까 ST팜은 이렇게 35주, 부강약품은 아마 100주 정도였었던 것 같습니다. 이제 100주 딱 채워놓고 이제 별도로 매수는 안 하고 그냥 좀 지켜보고 있었죠. 계속 손실이 났었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아마 2년 전이었으니까 한번 요 정도 연말에 제가 한 거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뭐 요 정도 요런 때쯤에 아마 매수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. 매수한 이후에 2018년 요럴 때 매수를 한 이후에 조금 올랐다가 계속 손해를 봤었죠. 한 25,000원 이렇게 매수를 했다가 13,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반토막이 났었네요. 부강약품 같은 경우도. ST팜 같은 경우도 제가 지금 이 평단이 얼마죠? ST팜이 대충 뭐 수익률이 거의 없으니까 여기 요 35,000원 정도가 평균 단가겠네요. 그러면 보시면 이제 ST팜 같은 경우는 이제 35,000원 요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. 그쵸? 요때 연말에나 요때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었죠. 뭐 진짜 이게 말도 안 되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는 뭐 제가 회사에 대해
추가 매수를 할까도 하다가 이제 공부가 좀 부족해서 뭐 추가 매수를 하고 있진 않았는데요. 이렇게 또 이게 상승을 해줘가지고 뭐 이게 차트 모양이나 사실 수급이나 이런 면을 봤을 때는 둘 다 이제 들고 갈까도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.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회사에 대한 공부가 이 두 회사다. 회사에 대한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매수를 했고, 솔직히 조금 이제 계속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약간, 이거는 좀 공부를 더 해봐야 되나, 또 이런 골칫거리 좀 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렇게 요번 기회, 그리고 이게 사실 최근에 상승을 한 이유도 제가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잘은 몰라서 이제 뭐 이게 틀릴 수도 있는데요. 제가 알기로는 약간 좀 코로나 관련 뭐 신약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진단 키트나 이런 개발과 관련된 이런 좀 테마성 성격이 좀 강한 것도 같아가지고, 물론 이제 제가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테마일지 진짜로 실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근데 어쨌든 그런 공부가 되지 않았고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에 대한 좀 섣불리 매수를 했었는데, 이제 다행히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본 계좌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요 정도 600만 원 정도의 뭐 요거 판 것과 요거 판 것과 뭐 500만 원 정도 판 것과 그 다음에 지금 배당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. 그럼 배당이 들어온 거에서 한 600만 원 정도의 지금 자금이 생겼기 때문에 또 요걸로 또 최근에 많이 떨어진 좋은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, 뭐 부강약품이나 ST팜이 더 이제 오른다고 해도 뭐 그 부분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라고 들어갔다면 모를까,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가고 이제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요. 만약에 이제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더 이제 공부를 했었으면 추가 매수를 했겠죠. 근데 이제 잘 모르는 상태가 아직도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매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기회가 왔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. 이걸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뭐 제가 매도했다고 해서 뭐 판단을 하실 건 아니고요.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는 요 종목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찰병을 넣어놓은 건데, 이제 정찰병이 너무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러면 이제 정찰병을 손절을 할지 뭐 그런 판단을 했었어야 되는데,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방치를 하고 있었거든요. 뭐 이것저것 바빠가지고, 그리고 이제 엄청 뭐 큰 금액도 아니었기 때문에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뭐 결론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났고요.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조금 더 뭐 ST팜 같은 경우는 크게 실패했다고 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뭐 정찰대 수준으로 금액을 넣었기 때문에요. 근데 부강약품은 정찰대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넣었었죠.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좀 손실이 커질 뻔 했는데요. 그래도 잘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뭐 좀 느낀 점이 많은 투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예,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